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지난 40회 오전회에 이어 오후 필기 영역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험 경향을 파악할 때와 본시험에 앞서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마무리 점검할 때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거나 매회 출제 문제나 본시험 적응 연습의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인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 기억능력의 저하, 2. 감각기능의 저하, 3. 면역능력의 저하, 4. 운동능력의 증가, 5. 기초대사율의 증가. 1번에 제시된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의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3번 면역능력의 저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세포의 노화, 면역능력 저하, 잔존능력 저하, 회복능력 저하, 비가역적 진행이 있으며 지문과 같이 기억능력, 감각기능, 운동능력, 기초대사율도 저하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2번에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획일적인 노인 서비스 제공보다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번 장기적인 돌봄은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4번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5번 사회보험은 확대하여 노후 생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복지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3번에 제시된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의 노인의 복지 원칙은 2번 독립의 원칙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으로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지문과 같이 5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에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합니다. 지문 1번 의사소견서 발급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합니다. 3번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발급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합니다. 5번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증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5번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증서가 필요하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 체결은 제공계획 수립 후에 합니다. 2번 서비스 종료 여부는 대상자가 원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 공단이 결정을 합니다. 3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하고 서명도 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대상자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사항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를 도해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 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정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정진 6번의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정진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7번에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하면 안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서비스를 변경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성향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4번 대상자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8번입니다. 시설의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8번에 시설의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입소 전 단계 1, 입소 계약 단계 2, 생활 단계 11, 퇴소 단계 1개가 있습니다. 각 지문에서 사례로 설명을 합니다.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것 등이 있고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입니다.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입니다.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는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 등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9번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며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노인 학대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의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보호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10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은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지문 1번 보험급여의 일정 세금과 공과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2번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3번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5번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1.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 대응을 안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11번에 제시된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유형으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성희롱이 있습니다. 위 제시문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12번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지문 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약소한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욕구를 반영합니다. 4번 개인적 선호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3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13번에 재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급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14번에 요양보호사가 지급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2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지급윤리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지급윤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사례들입니다. 15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 복지 용구를 구매해 준다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4.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15번에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 요청을 할 때 대처는 1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이거나 위법사항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수건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16번에 수건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수건관 증후군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느끼는 통증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수건관 증후군의 증상이 아닙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곰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17번에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성 감염 질환은 업무 중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생물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1번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휴지나 손수건,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3번 오메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은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을 합니다. 4번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 풍진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중단을 하고 음식도 조리하지 않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18번에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질병의 예후가 불명확합니다. 2번 만성 퇴행성 질병이 대부분입니다. 3번 질병의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4번 다른 질병과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번입니다.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19번에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위궤양 대상자는 훈연한 음식을 피합니다. 3번 잠자리 들기 전에는 녹차, 커피 등 위를 자극하는 음식은 피합니다. 4번 검은색 대변, 위출혈 등의 우려가 있어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비스테로이드는 소염제이며 소화불량, 위궤양, 출혈, 천공 등의 위장관 합병증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 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의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20번에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호흡기계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로서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를 말합니다. 지문 1번 노화의 호흡기계의 특성은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2번 기침 반사가 저하되어 미세 물질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3번 코 속 점막이 건조하여 공기를 흡입하지 못합니다. 4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21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5.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21번에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4번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고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 질환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등이 있습니다. 질문 1번. 노화에 따라 심장 근육은 두꺼워집니다. 2번. 최대 심박동 수는 감소합니다. 3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5번.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 양은 감소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1.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22번에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하고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칼슘 섭취, 호르몬 치료, 적정 체중 유지, 체중 부하 운동, 비타민 D 보충, 금주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며 정답인 5번은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23번입니다.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 내 압력을 높인다. 23번에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고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치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복합성 요실금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24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5번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욕창 발생을 줄여주는 상황입니다. 25번입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 내지 못한다. 5.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25번의 치매에 관한 설명은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는 뇌에 발생한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문 1번 치매는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저하됩니다. 2번 뇌의 비정상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3번 노인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번 근래의 일을 잘 기억해 내지 못합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한다. 2.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 발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26번에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은 3번 발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1번 당뇨병 관리와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합니다. 2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은 저혈당에 대비해야 합니다. 4번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적당하게 합니다. 5번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합니다. 27번입니다.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3. 인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27번의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은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 우울증은 타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매사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3번 인지 기능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4번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5번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없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깊은 수면을 취한다. 3.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 낮 시간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28번에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는 5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량은 줄어들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집니다. 노인 수면 문제는 노인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문 1번 노화로 인한 수면량은 줄어듭니다. 2번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3번 취침 중에 각성 시간이 증가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각성은 깨거나 또는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생리적,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4번 낮 시간 동안 졸음이 많아집니다. 29번입니다.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음순이 커진다. 2. 질벽이 얇아진다. 3.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29번에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는 2번 질벽이 얇아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수는 작아집니다. 3번 난소 크기도 작아집니다. 4번 질의 탄력성은 약해집니다. 5번 에스트로겐 분비는 감소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다. 3. 일시적 금연은 폐 기능을 악화시킨다. 4.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5. 금연 시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한다. 30번의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은 4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1번
흡연은 중독성의 질환입니다. 2번 금연 시기를 놓치더라도 언제라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3번 일시적인 금연도 폐 기능 등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5번 금연 시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는 감소합니다. 31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31번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5번 인플루엔자입니다. 지문 1번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합니다. 지문 2번 백일해와 3번 대상포진, 4번 폐렴구균은 1차 기본 접종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32번에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 활동의 입증,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 방법에 대한 지도 관리를 위해서 가족과 정보 공유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은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33번에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의 원칙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육가 원칙에 따라 보고하며 신속하게 보고하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지문 1번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하는 것과 5번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하는 것은 신속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하고 4번 요양보호사의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34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34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은 2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는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상자, 당사자 본인이 작성을 합니다. 3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여도 의료기관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해야 합니다. 5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당사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35번입니다.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2.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3.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4.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춘다. 5.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35번에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임종 직후 의치를 빼낼지 여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을 합니다. 2번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어깨까지만 덮어줍니다. 4번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하지 않고 머리를 높입니다. 5번 튜브가 있는 경우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40회 오후에 필기 영역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오후에 실기 영역 45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최근 12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